그러니까 고금리 상태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게 시장에는 별로 좋은 시그널이 결코 아니다. 그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잘 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신용이 얼마 걸려 있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자꾸 뭘 살려고 하시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반도체주가 하나의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도 지금은 아직 좀 섣부르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요새 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뭐 며칠 전에는 뭐 8,900억 뭐 그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도 몇천억 나오고 뭐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혹은 앞으로 시장을 정말 외국인들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쌓는 것이냐? 이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그 토탈로 우리가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 팔았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만, 실제로 개별 종목별로 사고 있는 거를 보면 반도체는 계속 사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몇몇 개는 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그 전체적으로 쓸데없으니까 비중 축소해서 줄이고는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좋아져서, 한국 시장이 좋아져서 튀어나갈 때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잘 챙겨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냥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슈로 막 움직이는 거 말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반도체가 못 살면 우린 못 살아요. 이거는 운명이랑 거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좀 요새 2차 전지 헤매지만 2차 전지. 그래서 그거 안에서 할 만한 것만큼은 다 하고 있다. 근데 나머지들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쨌건 FOMC 이제 끝났고 네.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악재, 불확실성은 해소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물론 당장 시장은 어떤 악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하루 이틀의 이벤트로 끝나고 다시 이렇게 좀 턴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연장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이거 또 이제 11월 갖고 우리가 또 다퉈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갖고 다퉈야 돼요. 그러면 11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게 시장에는 별로 좋은 시그널이 결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휴를 지나고 오면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번에도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빚이 이제 정부 빚이 33조 달러라고 이제 완전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새 회계에 들어가는데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그동안 돈 다 썼어요, 또.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준이 그렇게 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33조에 이자만 낼래도. 근데 그게 이제 차환 발행이 막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발행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재료가 소멸됐다기보다는 그냥 연장을 해놓은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는 고민으로 변해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물론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뭐 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다, 아니면은
뭐 다시 좀 올라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죠. 근데 이제 그 제가 판단하기엔 차라리 하락이 온다면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좋죠. 근데 이제 제일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견디기 힘드신 게 조금씩 내려왔는 거.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우리가 거기에 미련을 그렇죠. 갖게 되죠. 예, 미련을 갖고 또 혹시 아닐까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시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예측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시장을 뭐 어떻게 될 거다 이거 자체보다는 그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잘 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자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뭐 언제까지 어떤 일들이 생길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는 거죠?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주가가 오르려면 시장의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수급을 바꿔줄 수 있는 뭔가 센 모멘텀이 하나가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급만을 먼저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개선되려면 외국인이 사주지 않고는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외국인이 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뭔가가 산업별로라도 좋아지는 게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막 무역 적자가 돌변해서 무역 흑자로 막 이렇게 되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이 막 그런 대형주들이 전부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막 뭔가를 오르고 싶고 이러니까 이슈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이걸 이슈 돌려막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장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이슈를 쫓아다니시기 시작하면 막 종목 수는 늘어나고 여기 물리고 저기 물리고 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소위 그 테마주, 그러니까 실적이 받침되지 않는 이슈로 인한 테마주. 근데 이제 요즘은 이슈가 더 재밌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 정책. 느닷없이 정부 정책이 나와요. 네. 뭐가 딱 되면 갑자기 해당 부처에서 몇 년 안에 최고 수준으로 가고 뭐 캐파를 얼마까지 가고 그게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렇게 해서 R&D 투자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뭐 초전도체 이러면 초전도체를 반도체만큼 키워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 정책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정말 1박 2일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새 MOU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뭐 무조건 다 MOU 맺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메모린덤 오브 언더스탠딩 아니에요. 이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해주고 안 해도 왜 안 해줘? MOU 맺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MOU는 그냥 우리 홍보용 사진 한 장 찍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덕담 남기는데 MOU 했다고 막 그래갖고 또 막 그걸 이슈 만들어서 가는 게 있고 그 세 번째는 기술 자체가 갈 길이 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쉽게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닌데 그냥 실현되려면 어마무시한 돈도 들고 시간도 드는데 뭐 이거를 뭐 언제까지 세계 뭐 메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 실적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팔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된다. 전부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이 가두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자꾸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장을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뭐 밸류에이션 따지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고른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다면 그게 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으로 역배열이 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거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현금하고. 그러니까 괜히 이런 이슈에 쫓아 들어가면 그 다음이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요즘 이거 뭐 자주 나오던 얘기입니다만은 SNS가 발전됐잖아요. 텔레그램이 됐든 네.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무슨 투자 카페 네.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거 괜찮아고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인가 매수가 몰리는 거니까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럼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본 외부에서 또 네. 소문이 나면서 이게 네. 전달하면서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급등했다가 네. 순식간에 빠지는. 그래서 순식간에 빠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10일 이동 평균이 가장 정확하다. 10일 이동 평균의 슬로프가 꺾이면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세력이 파는 거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막 그런 네. 이슈 그게 보면은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네. 예전에 우리 작전주라고 하잖아요. 요 끝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좋은 정보가 왜 나한테까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장에 수급이 살아있고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나마 그렇게 관심 갖는 거는 증시가 워낙 재미없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네, 지지부진하거나 저도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이게 이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억제를 하셔야지 될 때 아닌가 싶어요. 네. 하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욕심을 낼 때와 네. 자제를 할 때가 필요한데 지금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네, 때라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흔한 말로 그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 대한 느낌은 아닌데 그 다음에 확 달려 들어가려고 할 때 한번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욕심인가? 혹시 욕심 아닌가? 네. 네. 하여튼 지금 이러한 어떤 영향일 때문일까요? 하여튼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점점 더 관심이 줄어들고 예탁금도 줄고 돈도 좀 이자 내는 게 이자가 네. 높으니까 네. 그래서 증시 예탁금이 지금 계속 줄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탁금이 50조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신용 잔고가 20억 수준, 그러니까 신용은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걸려 있어요. 코가 껴 있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근데 공예탁금이 줄어. 그러니까 신용 융자 비율이 예탁금 대비 비율이 4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격이 왔을 때 그냥 빠른 속도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신용이 얼마 걸려 있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그게 약하면 버티는데 그게 한번 거기부터 무너지죠. 신용잔고를 말씀하시니까 또 반대쪽 사이드로 공매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요즘 투자의 아이디어로 그 공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들 그것을 공략해 보는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신용 자체는 신용 자체로 놓더라도 공매도가 많다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제 생각에 그냥 인버스 정도 한번 그걸로 돈을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네,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 공매도를 치자는 게 아니라 그 공매도를 친 세력 때 쇼커버링을 기대하면서 그쪽 주식을 사자. 근데 쇼커버링을 하려면 여기서 강력한 매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용 잔고 비율이 저렇게 높은데 뭔 돈으로 지금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리느냐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건데 뭐 녹록지가 않네요. 일단 예. 매크로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교체 네.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교체 타임도 아니에요. 아, 지금은 교체 타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갖고 계신 게 예를 들죠. 반도체, 자동차 이렇다 그러면 그냥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네, 지금은 있으시면서 이런 거죠. 뭐 언젠간 이게 살아나겠지. 계속 죽을 수는 없지. 예. 근데 지금 막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한다는 거는 그 후에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손절하는 게 맞지만 손절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밸류에이션이나 산업의 전망 같은 걸 보고 투자하신 거라면 아파도 좀 참으시고 그 대신에 주의하실 게 현금 비중을 갖고 자꾸 뭘 살려고 하시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현금도 종목이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충격으로 탁 떨어져서 깊게 빠지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 누가 갑자기 시장에 결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는 한 이 시장을 올려서 지수를 얼마나 가게 보내겠어요? 이미 딱 답이 나와 있는 시장 아니에요? 지금 시장 상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그게 편한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막 왜냐하면 한번 그러니까 안 팔면 손해가 아니에요. 안 팔면 손해가 아니고 그냥 가슴 아픈 건데 파는 순간 이게 손해가 되는데 이걸 커버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네. 지금 그래서 그 뭐죠? 이 반도체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좀 버티잖아요.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요런 게 요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튀는 게 아닐까? 요런 걸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이제 뭐 추석 연휴 지나고라도 돌아서 막 올라간다. 시장을 리드하고 간다. 그리고 이제 현물 시장에서도 현저한 흔적을 우리한테 보여줬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 사셔도 돼요. 뭔가 그때 연휴 지나고 움직인 다음에 샀다가 며칠 못 가서 다시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그런 거였다면 처음부터 하시지 않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길게 봤을 때 지금 정도의 반도체 주가 수준이면 그냥 없는 분이 사는 거엔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고 그래서 의미를 크게 두지는 말자.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그동안 다 버려갖고 반도체가 한 주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내 포트폴리오 뭐 그 잘 구성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반도체는 좀 있어야지 이런 의미를 조금 산다는 거 정도로 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면 요 장이 끝나고 나서 이 반도체주가 하나의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도 지금은 아직 좀 섣부르다. 섣부르다가 아니라 개인 투자가는 그러니까 기관은 그렇게 해도 돼요. 매매를. 근데 개인 투자가는 선행 매매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응하자. 선행 매매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작 기다리다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고 팔면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확인한 다음에 하셔도 올라갈 종목이라면 충분하다. 기회가. 다만 이제 주시하고 보고 계셔야죠. 그런 건. 그런 것들을 지금은 시장을 그렇게 좀 네. 보수적으로 봐보자.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